자, 여러분들 새해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국엔 터질 게 터졌네요.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새해 첫 시작하고 강하게 테마가 형성되거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당분간 주도주의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과 재작년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오늘 로봇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데자뷰인가? 불과 2년 전에 로봇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도 로봇주 매매도 열심히 하고 또 순환매 들어오고 그런 강세장이 당분간 이어졌잖아요. 오늘도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로봇주만 강했냐? 사실 테마주들 위주로 너무 강세를 보였거든요. 로봇주뿐만 아니라 양자 쪽도 나쁘지 않았고 전력기기, 그 다음에 유리기판, 반도체, 탄소, 포집이나 자율주행이나 등등 대체적으로 다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고 화장품도 좋았고요. 그나마 조금 주춤거렸던 거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주춤거렸다. 왜냐면 외인 매도세가 이어진 게 아마 반도체 쪽에서 또 2차 전지 쪽 매물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는 좀 약했어요. 그런데 코스닥 위주 또는 이제 테마주, 인공지능, 양자, 로봇, 이쪽 우리 최근에 계속 핫하게 보고 있었던 이런 테마는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좀 대부분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거는 단연코 로봇 테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들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까? 로봇만 계속 갈 건가? 아니면 다른 테마로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올 것인가? 들어온다면 어디로 수급이 들어올까? 언제까지 우리 떠나간 우리 개인들의 수급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강세장이 이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어서 삼성까지 이번에 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로봇의 휴머노이드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분위기가 좋았었죠. 그런데 연말에 휴장이었을 때 삼성전자가 인간형 로봇 시대에 연다라고 하면서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대표이사 직속에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4.7%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콜옵션, 즉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이 단번에 35%로 증가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그래서 자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완전 이제 삼성의 회사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최근 분위기가 테슬라도 로봇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뛰어든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삼성도 뛰어들고 AI 발달 속도도 너무나 빨라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피지컬 AI,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 순환매만 들어왔다면 정말 물리적인 힘으로 연결을 시키는 피지컬 AI 쪽으로의 연결은 아직 많이 갈 길이 남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로봇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테슬라는 내년 회사 내부용 진짜 유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량 실험 생산할 것이다. 희망적으로는 26년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26년이라고 해봤자 1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그때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 정말 많은 결과물이나 좀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된 사진들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BCC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현재 780억 달러에서 29년쯤에는 이제 한 1650억 달러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로봇주 뉴스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로봇주에서는 계속 기계적인 트레이딩 또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 정도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 기술 속도로 내는 반면에 LG는 상업용 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 LG전자는 아무래도 배송, 물류, 서비스 이쪽에 이미 많이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휴머노이드 쪽과 이제 상업용 쪽으로 좀 나뉘어서 거의 관련주들도 좀 이게 확실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들 일단 차트 한번 간단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점상이에요. 이전에 이제 만들었던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고가가 24만원 정도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한 10%에서 15%
10% 정도면 또 새로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숨에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삼성 관련해서 예전에 부각을 받았었던 SBB테크도 상한가, 이렌시스 예전에 보핏으로 살짝 부각받았던 애도 좀 힘들게 가긴 했지만 상한가 등등, 유진로봇도 20%, SPG도 20%대 급등, 그 다음에 LG전자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로보티즈, 로보스타도 1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RS 오토메이션, 유니캐스트도 먼저 올라왔던 종목들도 오늘 또 덩달아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고요. 클로봇 같은 신규주도 20%대 추가 급등이 나왔다. 대동기어 같은 종목은, 이 종목은 예전에 얘는 다른 걸로 올랐었는데 우크라 재원으로, 그죠? 또는 AI 소프트웨어로. 하지만 아시는 분 아시겠죠? 대동과 대동기어도 예전에 로봇으로도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도 이제 또 만들고 있고, 이번에 CES에서도 일부도 공개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뒤늦게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계속 로봇주들은, 아직 덜 오른 애들은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결국에 터질 것이 터졌는데 새해 설마 또 로봇일까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결정이 됐다, 그런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만 간다면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왜냐면은 지금 CES를 앞두고 있죠. 다음 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미 기대감이 충분히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직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테마가 바로 양자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 쪽 테마는 비교적 로봇에 좀 묻히면서 약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조용히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은 살짝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에 막 우르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계속 얘만 가진 않겠지. 그러면은 살짝 쉬어갈 때 어디가 갈까?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 양자 쪽 또는 드론 쪽, 아니면은 지난달 조금 지난달 말에 좀 쉬어갔던 AI 소프트웨어도 다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주도 보시면 또 슬슬 또 차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자 쪽도 일부 먼저 신고가를 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먼저 치고 올라갔던 KCS 같은 종목도 있고, 순환매 관점에서 덜 오른 종목들, 드림 시큐리티, 아톤 등등 이런 종목들도 계속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마 로봇주들 쉬어갈 때 그 다음에 순환매 후보로도 양자 쪽이나 탄소 포집 쪽도 아직 차트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탄소 포집이 생뚱맞게 웬 탄소 포집이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도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이쪽 관련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의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책 관련해서 탄소 관련주들도 언제든지 로봇주 좀 쉬어갈 때 갈 수 있는 또 후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자율주행도 강했죠. 퓨런티어나 SOS랩 이런 종목들도 거의 신고가를 또 다시 가는 모습 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용히 강했던 게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가 왜 이렇게 강했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종가상 신고가거든요.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해서 40만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이 외인기관 또 상당한 금액을 순매수를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 LS 일렉트릭도 8% 상승을 했거든요. 이번에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견고하다, 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반도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반도체 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 그러나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조금 들어왔었던 유리기판, 필옵틱스, SKC, JNTC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8%에서 10%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콤 관련해서 주문형 반도체로도 좀 부각을 받았었던 에이징랜드나 자람테크놀로지 등등, 퀄리타스 이런 종목들도 차트 여전히 견고하다, 다시 눌림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죠. 새해 첫날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꽤나 그래도 연속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로봇주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로봇주들 좀 쉬어갈 때 갈만한 순환매 전략들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양자, 탄소 중립, 기타 드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도 최근에 조금 꺾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좀 바닥을 다지고 횡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예전에도 AI 소프트웨어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로봇주 순환매 들어왔다가 그냥 로봇주 딱 치고 올라가고, 나중에는 또 AI 소프트웨어도 순환매 또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혹시 로봇주 치고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반등 시도하는지, 이 부분도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도 이제 끝났으니까 얘는 지워버려가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
패턴들, 다양한 종목들 다시 차트 만들면서 특이점을 만들어 가는지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 내에서 1월달 잘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입구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테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트럼프의 상징인 트럼프 호텔 앞에 또 일론 머스크의 상징인 사이버 트럭을 폭발을 시켜놨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트럼프,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어떠한 특정 또 세력이 테러를 한 게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소식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확실히 좀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스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 항상 뭔가 밈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머스크가 갑자기 X 계정을 바꿨어요. 캐키우스 막시무스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동명 밈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코인 이름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코인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름을 바꾸자마자 900%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너무 이거 의도한 거 아니냐, 일론 머스크 이거 돈도 많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밈 코인을 만들고 누구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캐키우스 막시무스로 바꿔서 여러 추측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름이 비슷한 밈 코인은 지금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도지코인에 이어서 또 새로운 밈 코인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1월 22일 날 삼성전자가 또 XR 헤드셋도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무한이죠, 무한.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또 경계감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작년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당당하게 공개를 했지만 사실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보시면 24년 비전 프로 실패를 했다, 애플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25년은 관련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XR 헤드셋을 딱 낸다.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또 차별화가 있을까가 좀 애플과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그런 의문이 들겠죠. 과연 애플도 실패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괜찮을까? 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관련주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려 반 기대 반 섞여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수출은 24년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 12월 반도체 수출 최대치를 또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이렇게 수출도 좋고 흑자 계속 좋게 찍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다 하는 건가? 이런 또 생각이 들죠. 환율도 왜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했다는 소식이고요. 1등 공시는 반도체였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또 이건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주식시세는 기적의 킹반영. 앞으로가 문제면 떨어지는 게 있죠. 24년은 좋았는데 25년 어떨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춤거리는 것 같은데, 아마 25년도도 초에 조금만 지표가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반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기기 쪽도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력기기 쪽도 이미 신고가를 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직 별로 관련주로 해서 실적 좋은데 별로 못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전력기기 쪽이 만약에 신고가 부근에서 몇몇 종목들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형님들이 좀 버텨주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전력기기 테마나 다른 중소형주 종목들도 한 번씩 강하게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도 하나의 후보로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쪽 관련 소식은 정부 양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마련을 한다라는 소식이고요. 민간 합동 양자 전략 조속히 출범을 하겠다, 이런 소식입니다. 하반기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아직 시간은 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래도 대세를 좀 따르고 양자 쪽에 빠르게 산업화 기반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가장 핫한 이벤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CES에서 AI의 끝판왕 만들어낼 양자 컴퓨터 CES에 본격 등장을 한다. 그래서 미국 관련주들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도 했으나, 또 언제든지 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양자 쪽도 굉장히 핫하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ES에서는 보시면은 IBM, 퀀텀, 컨티넘, 아이온큐 등 양자 기술 기업들과 산업과 학문 분야의 양자 컴퓨터 활용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현재 환율입니다. 다행히 오늘
지수율 한 제가 봤을 때는 1460원대 정도로 1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은에서 곧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솟고 있는 환율이 곧 안정될 것이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봤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좀 매도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곧 완화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방 또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또 했던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국민연금에서 환해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해지 물량과 함께 환율이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이라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해외 자산 일부를 매도를 한다. 미리 판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환해지 물량과 국민연금의 뭐 해외 자산 매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실제로 환율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오늘 근데 외국인이 좀 꽤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 수급만 보면은 현 선물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찜찜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환율이 좀 안정될 것이다 라는 또 기대감은 투자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1월달 초에 주도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장도 1월 주도주가 상반기 내내 혹시 가는 거 아니냐, 이번 달에 불 켜고 미국 주식 째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국장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좀 비슷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드디어 이제 바닥을 다졌을까? 새해 증시 스타트 1월 효과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대형주들은 별로 안 좋아. 여전히 2400도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일부 중소형주, 테마주, 핫한 종목들 위주로는 1월 효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늘은 좋은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대감의 불씨가 좀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좀 완화가 되면서 트럼프 취임일 이후에도 계속 관련된 종목들이 활활 타오르는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오늘 화장품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K-뷰티 미국 수입 시장에서 첫 1위를 했다, 강적인 프랑스를 제쳤다라는 이런 또 단독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도 좀 반등이 나왔던 게 특징적이었고, 우리 예전에 실리콘2나 VT나 이런 종목들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 이런 것도 함께 한번 봤었죠. 그 이후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테마, 또 아예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재명 관련주가 또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종목은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보시면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로 이재명이 또다시 계속 또 압도적인 퍼센트를 보이면서 부각이 된 것 같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조기 체포 뭐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정치 테마 하시는 분들은 또 이재명 관련주로 또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이 뭐 요런 기사 또 잘못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어쨌든 요런 기사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와 함께 앞으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걸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식도 있고, 이렇게 양자 대결을 만약에 할 경우에 누가 와도 이재명이 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인다라는 기사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장에 갑자기 진단키트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갑자기 얘네들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왜 갑자기 오르는 거야? 외신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새로운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래서 중국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나요?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텔레그램에서 도는 내용으로 일단 수급이 몰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독감도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병원 가면은 진료를 받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뭐 한두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저도 최근에 또 아프기도 했었고, 그래서 요즘에 막 독감도 퍼지고 감기 너무 다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이거 새로운 바이러스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도 굉장히 국가 병원을 넘쳐나는 뭐 질병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근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팩트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그냥 SNS에서 돌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여전히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소식이긴 한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중국 보건부나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후속 뉴스가 나오는지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겁먹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기보다는 독감의 유행처럼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여기 관련해서 미리 막 겁먹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그래도 첫 스타트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 테마 내에서 또 당분간 계속 트레이딩 매매에 좋은 기회 계속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만 하지 않고요. 끝나지 않는 테마, 끝나지 않는 차트에서 길목에 서서 유유히 순환매 전략을 노리는 전략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